포뮬러1 드라이버는 0.2초 만에 반응하는 반면 보통 사람의 반응 시간은 0.5초입니다. 따라서 오늘 막스 베르스타펜과 나란히 레이스를 펼친다면 출발 직후 그는 10m 정도 앞서게 되고 여러분은 사실상 경쟁에서 탈락하게 될 것입니다. 전설적인 미하엘 슈마허는 레이스 출발 시 평균 0.16초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는데 이는 우사인 볼트와 같은 단거리 선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포뮬러1에서는 스타트에서 강력한 리드를 잡는 것이 승패를 좌우하는 상황이며 이는 두뇌 능력과 번개처럼 빠른 반사신경에 달려 있습니다. 발테리 보타스는 2019년 일본 그랑프리에서 포뮬러1 역사상 최고의 스타트 기록을 세웠는데 출발 신호 후 0.04초 만에 차를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순전히 운이라고 주장하지만 보타스는 아이짐으로 훈련을 해왔습니다. 아이짐은 비디오 게임처럼 보이는 인지 훈련 소프트웨어로 화면에 무언가가 나타나자마자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들은 무작위로 불빛 버튼이 나타나는 장치인 바탁보드로 빠른 반사신경을 훈련하며 30초 안에 최대한 많은 버튼을 누르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 포뮬러1 챔피언인 젠슨 버튼은 이 훈련에서 초당 약 2개의 불빛을 내리치며 세계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을 돌면서 드라이버는 고속 코너를 만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포뮬러1 서킷은 시계 방향을 따르기 때문에 우회전할 때 중력 가속도가 머리를 왼쪽으로 잡아당기려고 합니다. 포뮬러1 자동차에서는 약 40kg에 해당하는 힘, 즉 머리가 빠질 것 같은 힘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운전자는 안전을 위해 그 힘을 견뎌야 하므로 최대한 머리를 중립 위치에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운전자는 누군가가 운전자의 머리를 계속 잡아당겨서 머리가 앞이나 옆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힘을 주게 하는 장치인 목 보호대를 사용하여 대대적인 목 훈련을 받습니다. 일부 운전자는 저항밴드를 사용하거나 엎드려서 목에 약 30kg의 무게를 매달고 훈련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일반인의 목은 급제동이나 충돌, 심지어 일반적인 레이싱 조건에서도 견딜 수 없습니다. 남성의 목 둘레는 약 38cm이지만 포뮬러1 드라이버는 미들급 복서와 비슷한 목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루이스 해밀턴의 목 사이즈는 2007년 35cm에서 현재 45cm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또 다른 예로 페르난도 알론소는 목 둘레가 45cm입니다. 포뮬러1 자동차의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를 밟는 데 필요한 물리적 힘은 다른 차량에서 경험한 것과는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곳은 싱가포르 그랑프리 서킷의 7번 턴으로 포뮬러1 시즌에서 가장 높은 제동 지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드라이버가 평소보다 거의 5배에 달하는 중력 가속도를 느낄 정도로 강도가 높아 우주 왕복선이 지구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와 비슷한 수준의 강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페르난도 알론소처럼 몸무게가 68kg인 운전자는 340kg의 갑작스러운 힘으로 좌석에 밀려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차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얼마나 많은 근력이 필요한지 상상해 보세요. 마치 한쪽 다리로 아기 코끼리 3마리의 무게를 62번이나 밀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단 한 번의 코너를 돌 때 말이죠. 다리 힘이 없다면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어 결국 트랙을 벗어나 안전장벽을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중력은 경주 중 호흡을 엄청나게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므로 싱크로나이즈드 수영 선수만큼이나 강한 배가 필요합니다. 드라이버들은 한 바퀴의 약 70%를 무호흡 상태에서 숨을 참는 데 소비합니다. 루이스 해밀턴은 2023년 헝가리 그랑프리에서 1분 이상 숨을 참은 끝에 폴 포지션을 확보했지만 일반인은 30초밖에 견디지 못할 거예요. 시속 322km로 2시간 가까이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달리는 것은 최고의 심혈관 체력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맥스 베르스타펜은 달리기를 많이 하는 반면 발테리 보타스는 자전거를 즐겨 타는 등 운전자의 선호도에 따라 훈련 루틴이 달라집니다. 이제 레이스의 막바지에 접어든 드라이버들의 체력 소모는 최고조에 달합니다. 정신과 근육은 극도의 피로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들을 덮치는 것은 엄청난 열기입니다. 트랙은 섭씨 50도, 타이어는 100도, 프론트 브레이크는 1000도에 달할 정도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드라이버 장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레이싱 슈트 안은 두껍고 뜨거운 내화 오븐 장갑을 끼는 것과 같습니다. 조정석 안은 섭씨 60도까지 올라가는 사우나 같은 곳입니다. 땀을 한 바가지씩 흘리며 체중의 3에서 5% 정도는 감량하게 됩니다. 드라이버의 심장은 레이스 내내 분당 180회 박동하는데 이는 일반인의 심장이 감당할 수 있는 박동수의 80%에 해당합니다. 운전자는 기본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마라톤을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도전에 대처하려면 운전자는 체중 68kg 미만
체지방률 12% 미만으로 매우 건강해야 합니다. 만약 몸무게가 90kg에 체지방률이 20%인 무거운 사람이라면 큰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마지막 랩에서 집중력과 반응 속도가 떨어지고 통제된 피니쉬가 불가능해집니다. 중량이 너무 많으면 차량의 속도가 느려질 수 있고 너무 적으면 운전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2023년 시즌 운전자와 자동차의 총 중량은 최소 796kg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운전자는 일반적으로 과일과 채소가 풍부한 극도로 조절된 식단을 섭취해야 합니다. 귀리, 현미, 시리얼과 같은 통곡물 복합 탄수화물은 지속적인 에너지 방출을 제공하며 한 바퀴를 도는 동안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엄청난 더위는 탈수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들은 운전석 옆에서 운전자의 헬멧을 통해 음료수를 마실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경기 중에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합니다. 식염수와 스포츠 음료도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시상대에 오를 시간입니다.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시점에서 드라이버는 다른 나라에서 열릴 다음 레이스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개월 동안 다른 시간대, 새로운 문화,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하려면 월드 투어를 하는 팝 슈퍼스타처럼 적응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시차 적응 졸음, 방향 감각 상실, 흥분 등의 증상을 유발하여 누구에게나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시차를 피하기 위해 시계를 목적지 시간으로 설정하여 이륙하기 전에 새로운 시간대에 천천히 적응하는 등 몇 가지 요령을 사용합니다. 또한 빛에 노출되거나 빛을 피함으로써 빛을 인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생체 시계를 재설정하여 뇌와 호르몬의 기상시간이나 수면시간을 알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여행 피로라고 부르며 항상 비행기를 타는 것에 영향도 상당합니다. 포뮬러1 시즌 동안 팀들은 매년 약 열흘 또는 240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여러 시간대에 걸쳐 지그재그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시차로 인한 피로가 아니더라도 잦은 이동이 누적되면 피로도가 높아져 피곤하고 우울하고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포뮬러1은 엄청난 속도와 정교한 자동차뿐만 아니라 드라이버의 육체적, 정신적 강인함도 우승자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은 포뮬러1 드라이버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있나요?